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회천 주복 1 네, 예전에 21년도에 되게 토지 공급을 했는데 네, 걔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상가도 잘 팔리고 뭐든지 잘 되던 때라 2140억에 나왔나 그랬었는데 걔가 4천억이 넘게 낙찰이 됐으니까. 그런데 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방이 고민이 깊다, 상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대방이 왜 고민이 깊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뭐 상가가 좋다 그러는데 왜 상가의 9대1, 7대3이 문제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한번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주복 1은 회천에 요거였어요. 네, 지금 요 주복이 9대1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거가 9, 음, 상업이 1, 공동주택이 9인 거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양주 해천 주상복합용지 공급 공고라고 돼 있죠. 네, 21년도에 공급했던 게 반납이 된 거예요. 계약 네. 해지하고 계약 해지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음,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호수가 1712호죠. 네, 8호 초과가 442가구, 60에서 85제곱미터가 1270가구. 네, 이렇게 돼 있고 80% 이하, 400% 이하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공급 금액이 2,160억이에요. 네, 그래서 5% 이상 입찰 금액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보면 여기 보면 양주 해천 주복 1의 공급 예적 금액은 2,160억 정도 이렇게 네,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분양가 심사 시 분양가 상한제 금액의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분양가를 제한하는 거라 그랬죠. 네, 올리지 못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 및 비주거의 비율에 따라 대지 지분 면적이 변경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공동주택 부분의 택지 공급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지. 네,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 5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네,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너네 못 올려받으니까 네, 입찰 신중하게 해.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상복합이라고 명시돼 있고 회정동 2,160억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조건이 굉장히 파격적이야. 우리 5년 무이자가 2014년도에 보고 다시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5년 무이자 1년 6개월 거치까지 포함해. 또 네, 분할 납부한대. 대박이야. 좋죠. 그죠? 네, 정말 대박이야. 그리고 요 거치 기간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는데 네. 중도금 잔금은 계약 체결일 18개월 후로부터 매 6개월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10%만 우선 납부하면 중도금 안 내도 돼. 18개월 후부터 중도금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만 내놓고 18개월을 그냥 뭉개주는 거야, 그냥. 네, 맞아요. 와, 대박이죠. 그리고 그 6개월 단위로 계속 그렇지. 가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경기 때문에 뭐 하우스 오브 푸어가 자살한다 어쩌다 그랬던 2014년보다 더한 조건이야. 네, 더 좋은 조건이야. 좋은 조건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얼마에 입찰이 나왔다 그랬죠? 입찰 금액이 2,160억이 나왔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2021년에 얼마에 낙찰이 됐냐? 요거는 이제 저희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그 당시에는 낙찰 금액이 4,872억 3,900만 원에 낙찰이 있었어, 이게. 오, 대박이지? 높은 금액이 됐네요. 거의 2배 가까이의 낙찰이 됐었어요, 얘가. 네, 자, 그런데
얘가 왜 그러면 계약금까지 뺏기면서 수백억이야 계약금만. 그쵸. 왜 다시 나왔냐 시장에. 음.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파이낸셜 뉴스 네. 기사가 났고, 계약금 날려도 사업 접는다. 주상복합용지 눈물의 해약. 언제적 거냐? 24년 8월 26일 거. 자, 그래서 보면 올해 LH 택지 해약 중 60%가 주상복합이야. 주거 시설 분양가 상한제 걸려 수익이 제한됐다. 네. 상업시설은 공실이 들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높인다 못 높인다? 못 높인다. 높이는 게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원가는 올랐고 상업시설은 안 팔려. 네. 그럼 어디서 얻어야 돼? 주거 부분인 아파트에서 얻어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니까 수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자, 옥정의 사업을 해야 되는 대박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올해 LH 택지 해약 중 60%가 뭐라고? 주복, 주상복합. 그렇죠. 그렇죠? 자, 주거시설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수익은 제한돼 있다. 분양가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양가 못 올린다. 왜? 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그렇죠. 상업시설은 공실을 늘며 애물단지. 상업시설 공실이 크게 늘은 이유는 팬데믹이 한 자리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4년 올 1월에서 7월 주상복합 해약 현황을 보면 여기에 회천이 있습니다. 네. 양주 회천 7월에 해약당했어요. 아까 4천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 계약금이 얼마야? 10%. 400억 원. 어머, 400원이래. 400억 원. 날렸어. 날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공사비는 폭등했는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옥정 대방 4차 분양가가 돼지게 비쌀 거라고 제발 나불거리지 좀 말아라. 네, 네. 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고 분양가는 올리지 못하고 상업시설은 넘쳐나는 공실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백억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해약하는 게 이득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상황이 자, 그런데 아니에요. 얘네들은 대부분 뭐예요? 주거와 상업이 9대 1이네요. 네. 근데 옥정은 몇 대 몇이에요? 7대 3. 7대 3이에요. 자, 문제가 더 심각해, 안 심각해? 더 심각해요. 문제가 훨씬 심각해. 네. 그렇기 때문에 옥정이 사업을 못하고 지금 망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 공사비는 폭등했는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묶여 있다. 올리지 못한다. 상업시설은 엄두를 못 낸다. 아예 공실 때문에. 아예 안 맞아요. 팔려. 그런데 옥정이 70%가 주거고 30%가 상업이란 말이야. 네. 이 10%도 못하는데 30%가 하겠냐고. 쉽지 않죠.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주거 90% 외에 상업 10%를 넣을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옛날에 인식이 됐어. 잘 될 때는. 그쵸? 근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와 상가시장 침체로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해약이 나온 거다라고 막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LH만 약 17개 필지 1조 9천억 원 규모로 2조 원에 육박하는 게 해약이 됐대. 어마어마한 많이 거예요. 됐네요. 네.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나오죠. 주상복합 용지에서 대규모 해약이 나오는 이유는 주택은 분상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공사비 폭등으로 주택 사업도 여의치 않은 데다 상가는 공급 초과로 과포화로 애물단지가 됐다라고 돼 있죠. 요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네. 반대 기사도 있었어요. 아, 옛날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기는 또 어떤 거냐? 요거는 대한경제.
자, 요거는 대한경제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기사는 21년 4월 8일 날 나왔고, 똑같은 양주해천 주상복합용지 주거 비주거 비율 9대1 확정, 투찰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투찰가 상식이 제한적이라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양주해천 지구 주상복합 투찰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왜 못 오른다고 이 사람을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은 주거가 90, 비주거가 1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다수 주상복합 용지들은 주거 비주거의 비율이 7대3으로 알려졌다. 이거 네. 옥정이죠? 네. 비주거용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찰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상업이 많기 때문에 투찰가도 오를 거라는 얘기잖아. 네.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하고. 그쵸. 자, 이 기자는 비주거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찰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업비의 비율이 30%가 되기 때문에 투찰가가 안 오른다고 그랬어, 거꾸로. 왜? 분양이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7대3이 더 사업성이 좋고 9대1이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서로가. 예. 자,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헷갈리죠?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걸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옆집 아줌마한테 같이 상의를 하고 물어봤어. 네. 정확한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7대3이 문제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9대1로 해줘야 된다고.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얘 보면, 반면 주거 비주거의 비율이 9대1이라면 입찰 참가자들이 투찰가를 올릴 수 있는 수준도 제한적이래. 왜?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주상복합용지 대비 투찰가가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 1712가구의 대규모 단지라는 이점 때문에 입찰 참가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맞아. 네. 요 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요거를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무리 적어도 상업시설 파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 30%나 되는 걸 팔 수 있냐 이 문제야. 그치. 사대문 안에가 옛날에 9대1이었고요. 사대문 밖이 7대3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 원래는. 그치. 사대문 밖을 9대1로 해줘야 되는 거고 사대문 안을 7대3으로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대문 안에는 유도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쵸. 상가가 부족해. 네. 상가 가격도 비싸. 맞아. 자,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면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왜? 이용하는 수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다가 상가를 많이 지어놓으면 누가 이용해? 공실이 넘쳐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상가를 적게 지어야 되는 거라고. 그치. 언뜻 물어보면 어느 지역에선 맞지만 서울의 사대문에서는 맞아요. 네. 근데 외곽에서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아예 분양성 자체가 흔들린다고. 아예 분양 자체를 못 한다고. 그쵸?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보고 얘 말이 맞아? 혹은 얘 말이 맞아 판별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옆에 아줌마 무지성한테 또 물어봐. 전혀 모르시는, 살기만 하시는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 또 잘못된 정보야. 정말 생각하고 잘못된, 싶은 얘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 그치. 보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 또 유튜브로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그쵸.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자문을 신청하라는 이유가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결국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료자문을 자꾸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옆집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제가 그러는데, 왜 누가 그러는 데를 믿어요? 이거 지금 누가 그러는데 아니야, 이 기사 자체가 지금 보면 그렇죠. 누가 그러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게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런 분들은 저희 유튜브 열심히 보세요. 눈이 늡니다. 음. 단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저희 유튜브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정보가 정확하게 대칭되는 게 싫잖아요. 정보가 대칭되면 못 팔거나 초과 이익이 없어. 네. 정보가 비대칭돼야 초과 이익이 있거나 물건을 파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누구는 맞는 얘기를 했고 누구는 조금 헷갈리는 얘기를 했다.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 네. 예. 옛날에 저희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옥정에 있는 그 복합용지, 중상용지가 정말 좋은데 문제는 7대3인 구조다. 네. 여기는 9대1이 됐을 때 가장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그쵸.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좀 마음 아픈 얘기예요. 자, 보시면 4,800억에 낙찰이 됐던 게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얼마에 나왔어? 2,160억에 나왔어요. 네. 예전에는 얼마였냐? 2,140억에 나왔어요. 이거는 해약이 되면 감정을 다시 해요. 감정가가 2,160억이라는 얘기야. 그쵸. 반토막 난 거야.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 대광이라든가 대방이라든가 얘네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회천에서 대광이 지금 4개째 하고 있고 대방이 옥정에서 4개를 했어요. 옥정 네. 회천에서. 네. 옥정에서 3개, 회천에서 1개. 대방도 4개를 했고 걔는 회천에서만 했고 삼성동에서 또 하나 했구나. 대광. 대광이 5개를 했네. 네. 민간 택지에서 하나 했고 회천 공공 택지에서 지금 4개. 3개는 분양 완료했고 하나는 후분양이고 대방이 지금 4개를 했어요. 회천에서 하나 하고 옥정에서 3개 하고. 얘네들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만 낙찰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가 사업 시기가 언제냐면 2025년 12월 이후 토지가 사용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 시기가 2025년 12월 이후예요. 네. 그럼 1년이면 되는 거잖아. 그쵸. 아까 18개월 유예 기간을 준다며 계약금 넣고. 그러면 사업성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맞아 떨어지네. 그 다음에 대광하고 대방이 리스크를 감수를 잘해요. 대광도 지금 1차, 2차, 3차, 지금 4차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택지에서 대광이 리스크를 안고 갔잖아요. 네. 근데 시기가 좋아서 그때는 운이 좋았지. 그쵸. 대방도 대방 1차를 할 적에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쵸. 8호 초과가 있다고, 리스크가 네, 있다고. 맞아요. 근데 대방은 뭐 리스크 8호 초과 팔면 되지 뭐. 그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회천 대방도 그렇고. 네. 다른 애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다 리스크 덩어리였어요.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했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스크를 감수하고 7대3인데도 불구하고 중상과 복합 부지를 대방이 다 가져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회천 복합 용지는 누가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옥정에서 해본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광이나 대방이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턱대고 뭐 분양가가 비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뭐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조금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판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분별력이 없으시면 큰 돈을 날리게 되니 유료자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괜찮기도 해요. 왜냐하면 4천 몇백억짜리는 사업을 못하고 계속 끌려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2천 몇백억에 다시 시작해서 낙찰을 받으면 사업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회천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예,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거고,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회천 복합용지가 다시 나왔다. 지금 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굉장히 어렵다 시장이.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라 가격 올리지 못한다. 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